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의 셀수다 주제는 바로 소싱, 그리고 나는 이런 것도 한번 팔아봤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조마크님부터. 네. 저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나 허락을 받고. 근데 특별한 소싱법을 사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특별한 소싱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얼마 전 그 투트랙님 유튜브에서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가 없는 양적 팽창이 질적 전이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걸 진짜 보면서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제가 딱 그거를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실천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특별한 소싱법이라기보다 정말 양적으로 많은 양의 소싱을 하는 거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게 요즘에 쿠팡의 어떤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런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싱 얘기를 하자고 해서 뭐 어떤 진짜 나만의 어떤 비법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여전히 저는 그런 개인적인 비법을 갖고 있진 않고, 그런 양적 팽창을 일단 먼저 시키는, 그런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소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네. 비법은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많이 올리느냐가 비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상품을 찾는 그런 게 비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는가를, 그게 저는 비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매크로로 형은 한 거고 우리는 뭐 인력으로 그렇게 했던 거라서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 중국 구매 대행에서는 다 똑같은 걸 팔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상품을 올리고.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타석에 많이 올라서야 안 타든 치든 네. 삼진을 당하든 이게 고객하고 맞는 건지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재밌었던 특이한 상품들 있으실까요? 특이했던 것들이 꽤 많은데, 일단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줄 수 있었던 상품이 있어요. 오. 사실 이거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 네. 오늘 뭐 특급 정보인가요? 네, 별거는 아니, 다들 알고 계실 수 역시 있는데, 뭐가 제가 있었어. 작년에 시작했을 때 매출이 확 올라갔던 상품이 30만 원대 화장대를 제가 처음에 팔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이버나 쿠팡에 없었던 디자인이었어. 내가 최초로 올렸던 거지. 예쁘네 하고 중국에서 그게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게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짜리가 하루에 막 두세 개씩 계속 팔리니까 매출이 그때 확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면서 구매대에 대한 확신도 많이 들었었고. 그 30만 원대 화장대면은 사실 부피도 좀 있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파손도 맞아요.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다 감당해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었어요?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오. 그래서 근데 그게 오면서, 그거는 그 상품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타오바오에서 제가 그 화장대라는 거를 그때 중국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없는 디자인 한번 찾아보자 올렸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상품 이미지 한번 줄 수 있나요? 우리 영상 올라갈 때? 근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다 뺏겼어요, 그 상품을. 지금은 못 팔고 있어요. 그건데 안물이 한 나빠졌구나. 6개월 정도를 저 혼자 많이 팔았었고. 오래 팔았네요. 네, 오래 팔았어요. 그게 어쨌든 효자 상품으로서 저의 매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타오바오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없던 디자인을 올리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한 부분이지 전체 소싱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적 팽창을 일단 이루는 사이에서 찾은 거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됐나요? 네, 저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믿고 가도 됩니까? 네. 네, 아폰 매니아님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시간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고마진 상품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그래서 방법. 저는 저보다 비싼 물건 파는 사람은 여기 대표님밖에 못 봤어요. 대표님은 이제 많이 비싼 물건을 취급하시는데, 저는 300만 원짜리 400만 원 가까이 되는 상품을 많이 팔아봤고, 오. 마진이 정말 좋았어요. 한 100만 원 이상 야. 하나 팔면. 와, 어떻게 네. 대박이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화면에 이 공개도 상품. 돼요, 이거?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네, 다 뺏겼어요? 아니요, 지금 잘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구매 대행을 이제 전 다 퍼주고, 저 대표님처럼 되려고. 나만 알려줘. 영상 나가기 전에 나도 알려줘.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굉장히 크고 무겁고 인증도 필요한 상품이고 엄청 비싸요 가지고 구매대행 업자도 팔기가 힘들고 병행 수입 업자는 당연히 힘들고
그런 그래서 제품. 허들이에요 사실. 네, 허들이지. 그게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들이 나도 못해. 온갖 허들이 다 껴져 있는 상품이야. 맞아. 허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반품 들어오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기는 한데 아직 반품은 한 번도 안 들어왔었고. 아 그러면 하기 전에 고객들하고 먼저 컨택을 많이 해요? 그거는 플랫폼에서 주문 잘 안 하시고 문자로 주문 많이 해요. 아 진짜? 음. 그렇게 유도를 해놨어요? 그럼? 그렇진 않은데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들도 불안하신 거야. 그 고객님들이. 네. 이거 내가 이게 이제 농기구인데 네. 이런 종류의 식물을 작물을 재배할 건데 이걸 쓸 수 있냐.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이제 제가 CS를 잘 답변을 안 드리는 편인데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건 이제 현지 판매자한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죠. 그럼 지금 많이 그쪽에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CS 하면서 다 받아줄 그치. 수 있을 정도는 많이. 그치, 알고. 그래도 예. 옥수수 벨라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건 알죠. 옥수수를 벨려고 하면. 네. 와. 옥수수 재배하는 그런 기계거든. 뭐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거거든요. 나 소싱하고 와야겠어. 재밌네요. 근데 그런 상품을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고효율 고마진으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고 보통은 뭐 30에서 50, 100짜리는 되게 많아요. 제 상품 중에. 마진율도 엄청 높고 평균 마진 한 40% 정도? 근데 그거는 경쟁자가 안 붙었어요? 그 비싼 경쟁자가 있긴 있는데 잘 팔려요 그래도.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알아봤는데 한국에 정식 수입되어 있는 제품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거를 사기에는 구매 대행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매 대행 셀러가 안 붙었어요? 거기? 구매 대행 셀러도 많이 붙었는데 그래도 잘 팔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 올려놓은 셀러보다 그래도 이게 비싼 상품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셀러한테 살 수밖에 없는 게 구매 건수가 있고 어쨌든 후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진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올려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올리고 올래요? 그러니까 빨리 저는 사무실 정보인데. 아니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이런 거 팔면 안 돼. 맞아 열심히 잘 팔고 있어요 지금. 잘 풀려요. 10,000원짜리 100개 팔아야지. 상품을 소싱할 때 그래서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비싼 거부터 소싱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자가 정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4시간 우린 12시간 쓴다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만 원짜리 뭐 하나 긁는 거랑 10,000원짜리 300번 긁는 거랑 당연히 자, 너무 좋은 방법이었고요. 이번엔 제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많이 좀 이따 생각하세요. 원래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내용이 제일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날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류현진이 포스팅 돼갖고 하나 이글스에서 LA 다저스로 간다 안 간다 뭐 막 되게 말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뭐 스카 보라스 나와서 류현진은 무조건 간다 어쩌니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촉각을 곤두섰어요.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박찬호의 그 대를 이어서 가야 하는데 했는데 간 겁니다. 가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MLB 홈페이지에 류현진 등번호로 해갖고 막 무지하게 막 만든 거예요. 반팔 티셔츠든 뭐든 다. 이거다. 그래서 류현진 티셔츠를 바로 올려놨죠. 가장 가격대 부담이 없는 거. 아마 20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한 30 몇 불에 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기간에 뭐 1+1 행사도 하고 막 그래갖고 그 MLB에서 그래갖고 저는 정말 고마진을 많이 챙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장을 팔았냐면요 거의 1,000장 이상 팔았던 것 같아요. 예, 류현진 셔츠만. 구매 대행으로요? 네, 구매 대행으로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올 때마다 그냥 그때마다 샀죠. 저희는 뭐 재고를 쌓아놓고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 물량이 됐네요. 그리고 굉장히.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샴러너라고 있어요. 샴러너. 그게 뭐냐면 배송 회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와우 쓰는 거는 쿠팡에 들어가져 있는 배송 회사잖아요. 네. 근데 샴러너는 그냥 배송 회사인데 몇 개의 쇼핑몰들과 계약을 해서 샴러너를 계약을 한 사람은 1년 계약을 한 사람은 그 회사에서 샴러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틀 만에 배송이 돼요. 그냥 샴러너를 만약 계약을 안 했으면은 아마도 그냥 일반 배송으로 했었을 건데 그럼 좀 늦게 오겠죠. 그리고 무조건 조그만 거 사더라도 다 무료 배송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유명하게 되어 있었던 게 샴러너의 아메리칸 이글, MLB, NBA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취급하는 몰들에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샵러너에 있는 취급하는 그 쇼핑몰들만 전부 다 미국에서 업로드 쫙 했었거든요. 빨리빨리 올 수 있고 배송비도 공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때 뭐 그건 뭐 두 번째 치고 제가 이렇게 소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분명히 등번호가 바뀌는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건 스포츠를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 딱 노린 거죠. 그런데 이 재미는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호라든가 오승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갔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확실히 류현진이 좀 상징하는 게 의미가 있었고 박찬호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그런 선수들이 안 나타나다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또 성적도 너무 좋았어 첫 해. 그래갖고 엄청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사회 현상 이런 것들,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트래픽을 보고 남이 올린 걸 보고 할 경우에는 사실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 앞서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빵 터지는 걸 봤을 때 와 우르르 막 팔리는 거 봤을 때 근데 이게 또 구매 건수가 쌓이니까 뭐 류현진 뭐 LA 다이스 쳐도 내 것만 나오는 거야 상단에. 그 류현진한테 그때 살해하셨나요? 고맙다고? 류현진이 나한테 살해해야지. 내가 많이 팔아줬잖아. 그래서 류현진 티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아,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남기거나 그러지 못했어. 그게 벌써 13년도인가 13년도죠. 그리고 2012년도에 막 갈까 안 갈까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이제 9년 됐죠. 야, 그쵸. 류현진 코인 타셨네요. 네, 류현진 코인 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창 그때만 해도 박지성이 또 한창 EPL에서 엄청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효과를 좀 보려고 박지성이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어디로 갔었죠? 거기? QPR. QPR로 갈 때 그것도 했는데 그건 좀 잘 안 됐어요. QPR 자체가 이렇게 인기 있는 팀이 맞아,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하다가 걸리면은 되게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소싱 방법, 이런 소싱 방법, 저 같은 소싱 방법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생셀러님 저도 거의 메인이 많이 깔고 얻어 걸리자거든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깔고 얻어 걸리자. 제가 16,000개 올렸거든요. 판 게 한 3,0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저는 오히려 아포매니아님과 반대로 한 번 비싼 거 팔았다가 반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게 타격이 크더라고요. 노하우가 필요해 사실 비싼 네. 거 하는데. 그렇고 근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일 만큼 제가 또 부지런하지가 못해요. 이렇게까지 찾지를 못해. 불친절해. 그래가지고 저는 싼 거 위주로 많이 깔아두자. 힘들더라도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해갖고 하나 얻어 걸렸는데 맞아. 그게 한 10,000원 초반대예요. 10,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제가 다 합쳐서 보니까 한 1,200개? 구매 대행으로? 네, 구매 대행으로. 이게 네, 한 상품에 1,200개. 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상단으로 노출이 되고 심지어 국내에서 수입해서 파는 사람보다 제가 상위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어가 날아가서 지금은 없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딱 뭔지 알 것 같다. 네. 어떤 건지. 네, 그 네. 되게 사소한 거예요. 네. 말할게요. 쿠키틀. 모양 있는 거. 네. 그거 참 캐릭터. 막 다 뺏기던데. 뺏겼죠 지금은. 네. 뺏겼는데 저는 그거 리뷰 대부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갖고 그거 뭐 이제 그분들 드렸죠. 근데 저는 그 8만 원짜리를 한 달에 700개씩 판 게 있어요. 뭐야 또. 와. 너무 그런 거. 이게 있는데 근데 이게 상품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삐처리해 상품을 줍니다. 뺏기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상품이 엄한 거면 안 돼. 그러니까요. 얘는 지금 위험한 4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하루에. 그래서 얘 언제 날아갈지 몰라 지금. 아니 이게 얘 좀 정석이 아니. 얘 온금상 성공이 아니야. 얘 진공이 아니야 이거 지금. 이게 근데 MLB 그거 팔아도 돼요? 아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셋은 중국을 얘기했지만 저는 미국을 한 거예요. 미국은 MLB 정식 홈페이지에서 갖고 와서 한 거는 문제가 전혀 없죠. 소명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게 티셔츠가요 모델이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얀 바탕에 티셔츠 한 장만 덩그러니 올라간 거라서 지재권하고도 크게 큰 영향이 없어요. 예. 제가 너무 중국에 메모돼 있었네요. 중국에서는 브랜드를 중국 로컬 브랜드가 아닌 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정품이냐 가품이냐를 떠나서 정품 유통 단계를 입증하기가 정말로 힘드니까 예,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같이 플랫폼들이 아주 두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막 찾고 있잖아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막 쿠팡 요즘에 무섭습니다. 막 스토어 날라갔다, 뭐 다시 판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아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카페는 브랜드 하지 말고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상품을 취급을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탑카페나 뭐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예. 아 참 그러면은 좀 이렇게 소싱을 하고 물건 판매되는 거 이제 있다 보면은 가끔 좀 재미난 일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혹시 블랙 코미디로 되게 유명한 유병재 씨 아세요? 네. 네, 알죠. 저는 팬입니다. 유병재 씨한테 WWE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 그 벨트 제가 팔아본 적 있어요. 유병재님이 댓글 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배송이 늦었어 그때? 이러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네. 조마크님이 네. 유명하신 분한테 뭐 하나 팔았다고. 엄청 들었어요. 유명하신 분. 엄청 유명하신 엄청 유명하신 분. 네, 엄청 유명한 사람. 근데 여기서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근데 그런 습관이 있어요. 물건을 팔고 나서 고객들 이름을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연예인 이름 있으면은 꼭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못 봤었는데 우리 직원이 그분 아니냐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이거를? 네, 그런 분이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인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물건도 그분한테는 좀 그렇게 어울리는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문이 들어와서 기쁜 마음에 또 맞아. 저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백종원 씨한테 물건 판매했던 네. 우리 셀러도 있었잖아요. 네, 가끔 그러니까. 가다가 그분들도 쇼핑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 정보를 가지고 당연히 그 배송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네. 눈에 익으면 보게 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되게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재밌는 네. 에피소드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선수한테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여기 삼성 라이온즈에 있는 오재일 선수라든가 이분들한테 그 언더아머 레이어드 되어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팔은 적이 있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걸 왜 샀을까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했는데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뭘 팔았는지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두산 베어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그분이 그걸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했는데 저 때문에 스토브리그 잘 보내신 거야. 스토브리그 잘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성적 좋아서 저기 삼성 라이온즈로 좋게 가시고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걸 하면서 그분 말고 또 슈퍼주니어의 어떤 분한테도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오. 근데 그 작은 블루투스 키보드였어요. 그 키패드만 있는 거, 블루투스 키패드. 근데 내가 그거를 와이파이가 되나, 블루투스가 되는 걸로 보냈어야 되는데 블루투스가 안 되고 케이블로 연결하는 버전으로 보내버려가지고 잘못해서 전화를 하려고 봤더니 그분인 거야. 그래서 전화를 또 해봤죠. 그랬더니 진짜 그분이 나오더라고 핸드폰에. 그래서 죄송하다, 잘못 사양을 보냈다. 그래서 다시 보내드리겠다 하고 뭐 그랬던, 연예인과 통화했던 그런. 뭐라 안 했어요? 전화하면서? 연예인 뜻이 안 돼요? 뭐 이런 자다가 거 받았어요. 자다가 받았어. 자다가 받았는데 진짜 그분 목소리, TV에서 듣던 그 목소리. 직접 배송해 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네. 저는 반품 되게 특이했던 거 한 번 있었어요. 반품이 들어왔는데 주소가 제 사무실 건너편 감자탕 집인 거예요. 진짜? 진짜로. 그냥 사장님 계세하면서 저를 그 사람이라고 하고 갖고 왔어요 그냥. 신기하다. 뭐 가까이 있으면 진짜 가는 경우도 있어. 네. 최근에도 갔어. 근데 진짜 나도. 진짜요? 차 끌고 가서 최근에도. 친절하다. 저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었어요. 반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환도 되냐 그러면서 집 근처인데 들리겠다고. 집 근처? 와갖고 당연히 구매대행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재고 있는 줄 알고 옷을 들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지. 사실 저희가 이건 영국에서 사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고가 없고요. 저희는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주시면요 저희가 새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보내드렸지. 그때 바버였나 그랬을 거야. 바버도 하셨어요? 바버도 했지. 이 컨트리어 에타이어라고 되게 유명한 바버가 정말 저렴한 그 영국 사이트가 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거기서 많이 구매를 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뭐 들었으면 입으셨겠네요. 비싸서 반품 보냈지. 비싼 건 반품이야. 나는 무조건 한 외투는 50불 미만.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유럽은 이렇게 반품이 되니까 좋네요. 맞아요. 다 돼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반품이 안 되잖아요. 사실 보내기만 하면 보낼 수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쵸. 또 반품 처리 절차도 투명하지 않고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보긴 그렇죠. 해봤어요 저는. 됐어요? 우체국으로 한번 보낸 적 있어요. 되긴 돼요. 네. 그거를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 근데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재밌는 이렇게 일화를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오늘 셀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소싱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건데 미대생 셀러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에게 소싱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소싱이란 구매 대행의 근본이다. 네. 마지막 하실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다 할 거예요. 우리. 자, 5초만요, 5초만. 네, 5초만. 네. 나에게 소싱이란 사업의 레시피. 야, 누가 웃으면 어떡해. 나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다. 뭐 이런. 안 떠오르는데. 아 이거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소싱이란 밥줄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다시 할게요. 야, 레시피나 밥줄이랑 똑같아. 왜 웃었어 나한테. 이거 다시 없어요. 그러면은 아포매니아님을 마지막 듣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소싱이란 4시간이다. 큰일 났네 이거. 매크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